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후디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후디니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실행했을 때 그 외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디니는 일단 사이드 FX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본사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et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존재를 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데모리를 만든다거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R&D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후디니 어프렌티스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뉴크하고는 다르게 기한 제한도 없고 다만 이게 리스트릭션에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전용의 파일 확장자와 이런 걸 사용하고 렌더 레졸루션이 정해져 있고 서드 파티 아놀드나 렌더맨 이런 렌더를 사용할 수 없고 요즘 레드시프트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도 서드 파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하지만 이 외에 개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용도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것들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워터마크 나오는 게 조금 싫어서 인디 버전을 구매를 했거든요. 인디 버전. 근데 보면 인디 버전도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인디 버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보시면 2년에 US 달러로 400불 밖에 안 해요. 그러면 400불 나누기 24면은 한 달에 16불 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달에 16불이면 캐나다 달러로 하면 한 20불 정도 되겠죠. 20불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제가 거의 후디니로 지금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Revenue under 100,000 US 달러 그렇죠? 이 버전으로 수익이 10만 불, 달러 10만 불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10만 불이면 1억이죠, 1억. 네, 저는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일반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방법하고 똑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이 사이드 FX는 튜토리얼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런 있죠. 러닝에서 러닝 패스를 보시면 여기에 다양하게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튜토리얼들이 여기에서 튜토리얼을 찾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튜토리얼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사이드 FX 찾아가지고 만약에 나는 디스트럭션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프리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디스트럭션 튜토리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요. 마스터 클래스 올 카테고리하고 올 레벨의 마스터 클래스를 보시면 거의 1시간 분량 정도 되거든요. 이 마스터 클래스들은. 이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추천드리는데 한 번씩은 꼭 다 보시는 게 후디니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마스터 클래스가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봅니다. 오션 툴이 언제부터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벡스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는 꼭 한 번씩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셔야겠죠. 실행은 기타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이 후디니 FX. 네, 저는 여기 인디 버전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어프렌티스를 설치하셨으면 여기 어프렌티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 제 첫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신 첫 화면에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띄울지는 여기 에딧 프레퍼런스에 가시면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씬 뷰 그리고 이 네트워크 뷰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각이 최대한 좀 노드 방식이기 때문에 노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각각 길게 보는 걸 좀 선호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아마도 제일 첫 화면은 제일 첫 화면은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후디니 이 페인 창들은 변경하기가 되게 편하고 되게 유저 프렌들리해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작은 화살표 보이시죠?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위로도 접고 아래도 접고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위아래가 스위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화면이든 계속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 오른쪽 이 페인 이름 나와 있는 곳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페인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걸 정하는 이 화살표거든요. 여기서 스플릿 페인 탑 앤 바텀 하면 이게 또 나눠지죠. 이게 아마 Alt 오른쪽 꺽쇠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Alt 또 나눠지고 이런 식이죠. 어디까지 나눠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왼쪽 곡선 누르면 좌우로 나눠지고, 그래서 막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창들은 여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보는 씬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뷰도 노드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좀 길게 보는 게 좀 편해서 이것도 좀 길게 만들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 가지고 해볼까요? 얘를 한번 나눈 다음에, 그렇죠, 얘를 네트워크 뷰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지우고 파라미터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아까 모양이 됐죠. 거기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는 제일 자주 보는 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띄워놓고, 그리고 뭐 여기도 띄워놓고, 여러 가지로 띄워놓습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는 인스펙터, 예,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게임, 예,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쪽에 네트워크 창에다 노드를 만들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뜨고, 여기서 또 다른 노드를 만들면 여기 파라미터가 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 페인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시면 몇 번을 연결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같은 숫자면은 이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게 여기에 뜰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나 이 씬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자기가 선택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핀으로 고정하기보다는 last selected node에 놔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그게 여기 이제 뜨는 거죠, 화면에. 뭐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드셔서 저장해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은 워크스페이스에만 관련된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에 Save Current Desktop을 하면 지금 이 화면이 게임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다른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Edit에 가셔서 Preference에 가보시면 여기 Startup in Desktop 있죠. 여기서는 워크스페이스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My Workspace라고 저장을 해놓고 My Workspace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쓰시면은 여기에는 전체가 다 씬뷰를 띄우고 나머지는 다 다른 화면에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이드 에펙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또 후디니는 이 헬프 파일이 아주 잘 되어 있죠. 헬프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프 파일만 잘 공부하셔도 후디니 뭐 거의 반절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at's new in Houdini 18, 18버전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베이직에 가보시면 여기에 유저 인터페이스 U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 다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워크스페이스 조절하는 법만 간단히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트워크. 아마 후디니를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헷갈려 할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 후디니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후디니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아주 크게 카테고리화 해놓은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쉬울까요? 예를 들면 뭐 지오메트리를 만들다거나,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로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채널은 모션 그래픽, 그리고 일반 작업할 때도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었을 때 이 지오메트리 만들어진 이 노드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널이에요. 트랜슬레이,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채널들을 그래픽화해서 좀 더 다양한 효과들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채널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 모션 FX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미지 네트워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컴프죠. 컴포지팅 네트워크. 아주 간단한 작업들은 이 후디니에서 할 수 있어요. 뉴크 없이도. 아니죠? 사실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뉴크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불편하다 뿐이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모든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아주 편하겠죠. 컴프. 그래서 이걸 이미지 네트워크. 그리고 다음 맷 네트워크는 머티리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쉐이딩을 짤 수 있는 네트워크죠. 마야에서 하이퍼 쉐이드, 예,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샵이라고 해서 쉐이딩 오퍼레이터, 후디니에서는 이 노드들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쉐이딩 오퍼레이터라 해서 샵이라고 불렀는데, 후디니에서 점점 이제 이 샵 사용을 지향하고 이 맷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죠. 오브젝트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고, 아웃이 이제 이 렌더링하고 관련된
네트워크죠. 렌더링뿐만이 아니고 뭐 지오메트리를 캐싱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웃풋에 관련된 곳이 아웃 네트워크고, 스테이지가 후디니 18 버전부터 나왔나요? 그 솔라리스 레이아웃과 레이아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궁지에 몰리게 할 네트워크 중에 하나죠. 스테이지. 제가 생각할 땐 카타나, 클라리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그리고 태스크가 이게 17.5부터 나왔나요? 탑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흔히들 이 랜더팜을 사용할 때 뭐 작업의 디펜던시, 작업이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이 웨지라고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값들을 좀 조금씩 수정해서 여러 결과물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걸 이제 웨지라고 하는데, 이 탑넷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진행할 수가 있죠. 예전에 웨지라는 또 노트가 따로 있는데 그게 좀 사용하기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좀 유용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탑넷, 태스크고, 이렇게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 네트워크로 가보면, 물론 굳이 이 해당 네트워크로 가지 않아도 이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모든 다른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맷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탑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샵도 당연히 만들겠죠. 그리고 뭐 아까 스테이지도 있었죠. 스테이지, 랍 네트워크. 네, 이렇게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당 네트워크로 가지 않아도. 어느 네트워크든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은,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하나의 셋업을 만들어서 이 셋업을 여러 사람들이 좀 공유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드들이 이 여러 네트워크에 흩어져 있으면 셋업을 여기저기 쉐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네트워크에도 다른 노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사하고 저기서도 복사하고 하는 이런 되게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이걸 뭐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뭐 이 안에서 material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output 랍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의 노드 안에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노드 하나만 쉐어하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디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네트워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 용어와 별도로 또 후디니 노드들을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 또 있죠. 이게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기보단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용어들이죠. 종류가 뭐가 있냐면, 후디니에서는 후디니 프로그램에서 F1을 누르면 헬프 파일이 열리죠.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노드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이 단어들이 있죠. sub, dab, vab, lab, rab, chop, cap, tab.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sub을 보시면 지오메트리 단에서 만들 수 있는 노드들을 sub이라고 부르죠. sub에서 S는 surface를 나타냅니다. sub, surface operator.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 노드의 형태가 좀 달라요. 형태도 좀 다르고 노드의 이 칸들이 나타내는 의미도 좀 다르고요. 이 부분도 한번 헬프 파일을 잘 읽어보시면 뭐 dab, dynamic operator, 그렇죠. 여기도 좀 다르죠. 그리고 랍도 좀 다르고. 이 부분에 좀 익숙해지시면 뭐 랍이 어쩌네, 쌉이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후디니의 각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노드들을 부르는 방법, 특이한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다시 또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